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형주 쪽 먼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형주들 무겁지만은 그 와중에 오늘 S-오일이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 정도 오르면서 월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S-오일을 비롯해서 정유주들 사실 뭐 유가하면은 석유 도소매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온도차가 다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S-오일 많이들 관심 갖고 보실 텐데요. 대응 전략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오일이 유가 관련된 이런 정유 업체 중에서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4.8% 거의 5%가량 상승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봉상에 조금 갇혀 있었던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제 마진이 초강세인 이런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유가가 단기간에 매우 급등했기 때문에 정유업체 자체의 이런 정제 마진은 변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제 마진이 6에서 7달러 수준이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0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기존보다 4-5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정제 마진 실적은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디젤 이 공급 부족이 들어가면서 쇼티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아시아 그리고 재고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8년 내에 모두 최저치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재고 상황만 보더라도 좀 더 랠리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을 1조 2,20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사상 최대의 이런 분기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가 가격이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도 좀 따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S-오일이 좀 더 우세하는 이런 모습에 있고요.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유 쪽으로 가장 가까운 게 S-오일 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뭐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정유 관련된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된 S-오일 쪽으로 좀 몰표가 좀 더 나오는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공급 부족을 장기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2분기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상승 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유업체에서는 S-오일 좀 주목해서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오일에 이어서 대형주 가운데서 강한 종목은 지금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이런 보험주들 오늘 많습니다. 특히나 손해보험 쪽으로 강합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험주들을 이번 좀 박스권장에서 대안으로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실 텐데요. 보험주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보험주에 대해서 뭐 주기적으로 최근에 언급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때문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실적적인 면이 개선된 이런 내용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 보험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53곳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의 순이익을 모두 합쳐보면은 8조를 좀 돌파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8조 2,667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을 뒷받침한 이런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쪽을 차지하는 수익 보험료 쪽을 살펴보더라도 수익 보험료가 224조 원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보험사의 수익이 이 정도까지 발생을 하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텐데 어쨌든 보험사는 금리 인상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수익까지 개선되는 이런 내용까지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메리츠화재 방금 말씀하신 DB손해보험이 우상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차트 자체는 삼성화재 이렇게 차트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 뭐 DB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좀 더 차트 모양으로는 이쁘게 잘 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사 위주의 접근을 제가 매번 추천드리긴 했지만 이번 보험주 같은 경우는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은 DB손해보험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메리츠화재도 바닥에서 좀 상승하고 있지만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간 이런 내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보다 또 DB손해보험
쪽으로 이제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업종 마찬가지로 2분기까지는 랠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픽 DB손해보험을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해상은 한 달 전에 추천주로 주셔가지고 지금 한 10% 넘게 수익 내고 계세요. 이 종목은 그대로 좀 들고 있으면 목표가 35,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네네.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DB손해보험이 더 좋은 상승을 다시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도 마찬가지 흐름일 것 같고요. 2분기까지 랠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도 일봉상의 우상향 지속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B손해보험 쪽으로 추천드린 거고, 현대해상이든 DB손해보험이든 지금은 추세 타고 있으니 2분기까지는 홀딩 계속 잡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핫한 쪽 건설 건자재입니다. 다만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 건자재 쪽에서 좀 워낙에 세부적으로 섹터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개선이 있을 때 아무래도 들썩거렸던 페인트 종목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는 노루 페인트, 뭐 조광 페인트라든지 뭐 강남 제비스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윤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얘기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 때문에 더 움직임이 가파른 것 같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정밀 진단, 안전 진단의 이런 코스를 면제하는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면제 또는 이제 완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코스만 완화가 되더라도 3, 4년 정도 단축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임기 내에 좀 더 아파트 공급이 더 많아지는 이런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 재건축 관련해서는 뭐 초과 이익 환수제가 항상 좀 발목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적률 상향 높이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지금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들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5월이 지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정책적인 변수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꿈틀거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에 대한 이런 개선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1년차 이제 대통령의 이런 정부 정책 보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군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 포인트는 10년물 국채금리 부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도 10년물과 2년물 이렇게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이런 금리 축소, 역전이 되는 현상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이라든지 증시 변동성에 좀 선행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최근에 채권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외환시장이라든지 증시가 좀 더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하지만 뭐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는 내용들이 선반영되는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에 이런 약한 조정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나스닥이 가파르게 또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는 좀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해볼 수 있는 그런 저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단은 좀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방망이 자체는 좀 더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오랜만에 수소 관련된 종목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를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드디어 바닥선에서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전장 이제 솔루션 기업이고요. 기존에는 천연가스 연료 탱크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으면은 지금은 수소연료 탱크를 생산을 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현대차에 공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소의 이런 판매량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도 상승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런 수소병제 육성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소 로드맵이 결국엔 5월 이후에 좀 더 다시금 손이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시금 언급될 가능성이 베팅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주가는 일봉상에서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가에서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보시다시피 최저점 부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99,000원대 터치했던 종목이 30,0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2,000원까지 재차 상승한 모습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 좀 더 걷어내는 움직임, 즉 61선 지금 이평선 아래에 있는데 61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48,000원까지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쯤 되지 않았나요? 이건 괜찮나요? 네,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저는 그 시점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물량이 나오더라도 이 5월 이후에 이런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6개월 전에 상당히 많은 관심 속에서 신규 상장했던 일진아이솔루스입니다. 지금쯤은 봐도 좋겠다. 이 종목이 공모가가 34,000원대였습니다. 34,300원인데 근래 많이 내려가서 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시각의 이야기고요. 목표 주가는 48,000원 설정됐습니다. 손절 라인 37,000원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과 전략 세워봤습니다.